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이야기다. 지방 산속 마을에서 태어난 아버지는 부모님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탓에 대학 진학과 함께 마을을 떠나 거의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내가 태어나면서 조금씩 부모님과의 사이도 회복되는 듯 보였다. 회복이라고는 해도 2년에 한 번 1박 2일 정도의 관계였기에 나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기억과 인상은 매우 희미하다.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에 동생이 태어난 것을 계기로 오랜만에 할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고향 친척 집에서의 일이 길어져 밖에서 주무시게 되었다. 어머니와 나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남동생을 포함한 3명만이 할아버지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다. 그날은 마을의 축제가 있었던지라 낮부터 떠들썩했다. 나는 노점상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축제 장소로 갔으나 축제용 가마나 흰 깃발을 휘두르는 남자가 있을 뿐 아이가 즐길 만한 것은 없었고 실제로 재미도 없었다. 시간이 흘러 실망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저녁 식사까지 마쳤을 무렵 할머니께서 신사에 가서 축제에 참석하라고 하셨다. 오늘 밤 시작하는 축제는 10살 된 여자아이가 신의 신부가 되는 축제로 그 나이 또래의 여자아이는 신사 안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고 하셨다. 신의 아내가 되면 앞으로의 장래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었다. 물론 나는 싫었고 어머니도 이 마을 출신이 아니셨기에 거절했지만 할머니의 고집은 꺾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면 당시 어머니는 동생이 태어난 후부터 줄곧 피곤해하셨고 낯선 시골 환경에서 나까지 챙기시기엔 많이 지치셨던 것 같다. 떠들썩한 축제 분위기가 끝난 신사의 밤은 열기를 머금은 기분 나쁜 풀냄새가 났다. 조금 떨어진 곳에 사무실로 보이는 건물이 있었고 안에서는 마을 남자들의 술 마시는 소리가 주변까지 울려 퍼져 시끄러웠다. 신사에서 일하시는 할머니를 따라 본전으로 들어가자 나 외에 또 한 명의 여자아이가 있었다. 올해로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다는 그 아이에게 이제부터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떻게 되는지 등 이후의 일정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원래는 신사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하룻밤을 보내는 의식 같아 보였지만 한치 앞도 보기 힘든 어둠 탓에 자꾸만 겁이 나 곁에 있던 그 아이와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시계가 없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2-3시간 정도 지났을까. 긴장이 풀렸기 때문인지 점점 졸려오기 시작했고 우리 둘은 미리 준비된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잠들 때까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함께 있던 아이는 이미 잠들었는지 대답이 돌아오지 않았고 나도 따라서 눈을 감았다. 이제 막 깊은 잠에 들려는 찰나 무언가의 인기척에 눈이 뜨였다. 우리가 있는 신사 본전 안으로 몇 명인가 들어온 것 같았다. 어린 마음에 정말 신께서 오셨구나. 신은 한 분이 아니셨구나 하며 졸음과 긴장감에 몸이 굳어있는데 갑자기 옆 이불이 불룩하고 높이 솟더니 꿈틀대기 시작했다. 말을 걸면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느낌에 나는 이불 속으로 몸을 숨겼다. 옆에서는 점점 헉헉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고 그 사이로 여자아이의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도 섞여 나왔다. 아프다고, 싫다고, 무언가를 강하게 거절하고 밀어내려 하는 목소리에 나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나가서 어른을 불러와야 할까? 하지만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건 너무 무서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내 이불이 들춰졌다. 갑자기 들이닥치는 한기에 나는 비명을 질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무거운 것에 짓눌러져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고 나를 압박하던 그것에서는 뜨뜻미지근하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 겁에 질려 나도 모르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외쳤고 막 태어난 남동생의 이름까지 소리질렀다. 그러자 나를 짓누르던 힘이 거짓말처럼 스르륵 사라졌고 박 하며 거칠게 이불이 다시 덮어졌다. 하지만 곁에서는 아직도 짐승 같은 숨소리와 여자아이 신음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왔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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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나는 옆에 있던 아이를 향해 기도를 올리듯 계속해서 사과의 말을 되뇌었고 온 힘을 다해 이불을 꽉 잡고 모든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덜덜 떨었다. 정신이 아득해져 갈 무렵 날이 밝았고 어젯밤 나를 안내해 주셨던 할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들을 깨우러 오셨다. 할머니는 넋이 나가 있는 두 아이에게 물을 마시게 한 후 이제 집으로 가도 된다고 하셨다. 할머니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절대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함께 있던 아이와 이야기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신사의 입구를 벗어나자마자 그 아이에게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나도 몰라.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소리를 내지른 그 아이는 곧바로 멀리 달려가 버렸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인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자 나를 기다리고 계시던 환한 표정의 아버지는 곧바로 우리 가족을 차에 태우셨다. 출발하기 직전까지 할아버지 할머니와 무섭게 말다툼을 하시던 아버지는 주변의 그 누구도 말을 못 걸 정도로 화가 나 계셨고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두 번 다시 시골 할아버지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 무렵에는 그저 무서운 마음에 조금 신기한 체험을 했다 정도로 생각했지만 사실 신사 안으로 들어왔던 것은 신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며 떠들던 남자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마을은 옛날부터 요바이나 이웃 간의 결혼이 많았던지라 비슷한 일들도 종종 있었다는 말을 들었었기에 지금에 와서는 무서운 일을 당하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얼마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고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할아버지 댁을 다녀왔다. 그때 옆에 함께 있던 여자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볼까도 했지만 부모님은 내가 그때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계셨기에 구태여 즐거운 일도 아닌 이야기를 꺼내긴 싫어 그만두었다. 그날 밤 내 곁에서 고통에 신음하던 그 아이는 정말 신의 신부가 되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 아버지로부터 일의 전말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자세한 내용을 들은 것이 있어서 우일담의 형태로 남깁니다. 신의 신부 축제는 옛날부터 있었던 듯하며 아버지의 유년 시절에도 열리고 있었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자아이를 가둬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아이가 있는 집에서 자녀 대신 인형을 준비하여 그것을 쓰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고등학생이 되셨을 때는 그마저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아버지가 남자였기 때문에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축제의 유래는 먼 옛날 산에서 길을 잃은 신이 있었는데 길을 구하고 도움을 준 여자가 그 신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아기는 성장해 마을의 촌장이 되었고 마을을 여러 재해과 아군으로부터 지켜주었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대대로 마을 촌장의 딸은 정해진 일자에 신사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마을을 구해주셨던 그 신을 기다리며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면서 촌장과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금지옥엽 딸을 위험한 생사에 참가시키기는 싫었는지 마을에서 비슷한 나이대의 여자아이를 참석시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 시간이 흐르자 당연한 말이지만 모두가 더 이상 자신의 딸을 내어놓지 않게 되었고 마을 회의 끝에 여자아이의 인형을 만들어 사용하게 됩니다. 예외로 마을에 해를 끼친 집안에서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의미로 그들의 딸을 신사로 보낸 해도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이 마을 출신이 아닌 이주자로서 이른바 외부인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평소 불길하게 여기고 있던 길목에 집을 지으신 것을 계기로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처음 이주를 준비하며 마을을 오갈 때까지만 해도 우호적이고 친절하던 사람들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자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다시 이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 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또래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시는 등 좋은 추억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축제의 내용 때문인지 이 마을은 신기하게도 여자아이가 무척이나 우대를 받는 곳이었는데, 이에 할머니는 버릇처럼 아버지에게 네가 여자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원망에 가까운 말을 하셨고, 딸인 제가 태어나자 할머니의 자식으로 입양하면 안 되겠냐고 통사정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줄곧 신경이 쓰였던 것 중 하나는 그날 아버지도 축제에 참석하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카가 도쿄로 독립하여 나가는 문제로 이런저런 상담을 해주기 위해 친척집을 방문하셨고, 을에 친척 모임이 그렇듯 술도 마시고 하시다 보니 운전을 할 수 없게 되어 그날 밤에는 마을로 돌아올 수 없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믿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직접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문제의 강간 집단은 마을 청년회가 아니었냐는 저희 질문에 아버지는 그저 제가 어두운 밤 낯선 공간에서 잠든 탓에 꾼 악몽 같은 것이라고 선을 그으셨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도쿄 이주가 결정되었을 쯤에 동급생으로부터 넌 외부인이니까 축제에는 참석 못할 거야, 좋은 것도 못 해보겠네 라는 말을 들은 적은 있었는데, 제가 의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함께 모여 술 마시는 것을 그리 말했을 거라며 웃으셨습니다. 그럼 왜 그때의 아버지는 그렇게 화가 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싸우신 것인지 제가 따지듯이 묻자, 그야 소중한 딸이 나 대신 보내졌다고 생각하면 화가 날 만도 하지 않겠어? 라며 뭔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집요하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아버지의 말을 집중하여 듣고 있는 모습이 마치 아버지의 고향 마을에 흥미를 갖게 된 것처럼 보이기라도 하신 건지, 시골은 정말 쓰레기야, 절대 가지마, 너 설마 그 마을에 흥미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무섭게 이야기를 끊으셨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심령현상이라든지 오컬트 같은 것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누구라도 좋으니 제 경험을 들어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